네, 침향완 좋은 거 아시죠? 아, 김영철 형님이 광고하는 건데요. 900억 돌파했다고 합니다. 깐깐하게 엄선한 14가지 전통 한방 원료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봉규 TV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할인 행사한다니까요. 광동 침향완 080-926-8000번 전화해서 문의해 보시죠. 애국기업입니다. 아, 저 형님이 또 이거 침향완 광고도 하시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워싱턴 선언을 중요한 거를 했는데요. 조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한국항공산업진흥협회 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신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이죠.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핵우산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엔 특별히 네. 한미 정상이 선언한 내용을 워싱턴 선언이라고 네. 이야기했죠. 네네. 이것은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해서 하는 나토급 핵 협의체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전술핵이 나토에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공유해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한국에도 도입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우산을 제공한다. 북한의 핵 공격이나 이런 것 등에 대비해서 미국이 핵무기로 막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네.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해왔죠. 네. 해왔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였나 하면 네. 그런 핵으로 대응해주는 핵우산의 어떤 계획과 어떤 컨셉이나 계획을 세우고 훈련하고 뭐 등등 이 모든 그 절차에 한국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북한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그러네요. 없는 거죠. 해주면 해주는 거고 안 해주면 많은 거고 이렇게. 많은 거죠. 예. 아. 그런 사례는 과거에 예. 유럽에서 이미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 핵우산을 이제 전술핵을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갔는데 그때도 이제 과거 60년대에 드골 대통령이 미국에게 케네디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케네디 대통령이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표정을 해가지고 네. 프랑스가 이제 드골 대통령이 나토에서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거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네.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예. 70%대가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굉장히 긴장을 한 겁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토에 못지않는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 네. 일단 그 핵우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제공하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합니다. 네.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이 확장 억제 협의체인 네. 핵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뉴클리어, 미국이요. 예. 예,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이라고 하는데 네. NCG라고 그러죠. 네. 어쨌든 이런 핵우산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한미가 논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공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기획하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실제 실행하는 그 과정에 한국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와 함께 이제 미국의 그 핵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그런 미사일을 실은 그 잠수함, 네. 그리고 이제 그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을 전략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것을 한반도에 정례적으로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한때는 그 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걸
거의 상시적인 데 가깝게 음,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미국의 핵 전력 자산, 그뭐 SLBM을 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나 또 다른 등등의 핵 자산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정보와 관련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는 미국이 일체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네, 앞으로는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것은 1급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내용을 한국과 공유했다고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고 예,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거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술 핵무기라든지 ICBM을 본격 생산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도 적극적으로 북한 핵 전력, 핵 위협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이번에 그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이제 이게 워싱턴 선언이니까 어느 문서화된 거죠, 이게? 그렇죠. 선언이니까 이제 합의문에 이제 서명을 했겠죠. 예. 뭐 문서 자체는 공개하진 않겠지만. 말로 뭐 서로 이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문서로 딱 이렇게 그렇죠. 문서와 약속이 된 거니까. 예. 그리고 발표문도 있습니다. 예. 네. 아, 발표문도 있고요. 네,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구산이 그동안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있어서 우리가 해구상 제공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되고 말하면 진일보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문제는 예. 정말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과 워싱턴의 희생을 감수할 것인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한미 관계가 나빠질 경우에는 네. 미국 국민의 여론이 아니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꼭 우리가 희생돼야 되느냐 이런 나쁜 여론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사실 미국 대통령도 어쩔 수 없죠. 해구산 제공에 예. 그 작전 계획에 서명을 못 합니다. 예.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NCG 뉴클리어 컨설테이티브 그룹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계획도 하고 훈련을 같이 하고 이제는 한국에 대해서 해구산을 제공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그거는 계약서를 쓴 거나 마찬가지다. 계약서 쓴 거나 마찬가지다. 예.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그 작전 계획 실행에 서명을 이제 최종적으로 할 때 그 결정의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 이미 그리고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리고 이미 그 작전 계획화되어 있는 것이다. 네. 계약서를 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여론도 또 일부 정치인들이 뭐 그런 걸 또 부추길 수도 있는데 네. 부추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런 요인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핵우산이라기보다는 핵방패다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 우산을 넘어서 이제 방패가 된 셈이다. 방패로 진화했다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나 저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여론이 높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이 핵 방패가 됐으면 자체 핵무장하지 말라는 어떤 전제 조건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딱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뭐 서명한 건 아니겠지만 아, 네.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이 그 해구산을 더 아주 강력하게 제공할 테니까 약속 잘 지킬 테니까 네. 한국도 굳이 핵무장을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아, 뭐 이런 게 이제 상호간에. 있겠죠. 예, 예. 상호간에 예.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드골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는데 드골 대통령처럼 네. 니네가 서울을 공격할 때 니네가 워싱턴이나 뉴욕을 김정은이 막 ICBM 때리는 걸 니네가 감수하면서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느냐? 이럴 때 머뭇머뭇하면은 우리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우리 핵무장 가는 거죠 이제는 드골처럼. 그렇죠.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북한 7차 실험하고 나면 예. 전술 핵무기를 만들거든요. 예. 근데 전술 핵무기는 폭발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방 지역의 어떤 부대에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예. 축선에 공격할 수 있는 축선에다가.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이 핵 공격을 대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또 서북 도서 이런 데도 협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애매모호한 해색지대 전략을 북한이 구사를 했을 때 예. 미국 대통령이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쓰면은 김정은은 죽는다. 아, 소형 핵이라도 쓰면 김정은은 죽는다. 그렇죠. 확실히 죽는다. 이걸 이제 이번에 경고를 한 셈입니다. 아, 소형이라도 쓰면 김정은은 죽는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이 죽든 살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생존하고 계속 자기 이 아이들이 또 그 다음에 또 왕처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것뿐이기 때문에 김정은만 확실히 죽이겠다는 게 명확하면 김정은은 핵으로 도발 못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김정은은 한반도의 핵은 못 쓴다,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죽는다. 쓰면 죽는다. 그 가게는 없어진다는 거죠. 아, 그 죽는다. 근데 네. 무모한 오판을 할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김정은 옆에서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다 죽는 거죠. 아,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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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더 할 것은 네. 이 뭐 SLBM이니 ICBM 이렇게 굉장히 그거는 이 폭발 규모가 큰 거거든요. 예. 그걸 만약 평양에 떨어뜨리면 평양 전체가 없어집니다. 아,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음. 진짜 김정은이가 유사시에 지휘하는 방카, 예. 이 방카만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아주 정교하게 운영할 수 있고, 네. 그 계획과 그리고 그 평소에 훈련을 해야 뭐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런 훈련을 함께 하는, 그런 자세한 계획을 상세한 how to fight라고 네. 해서 보통 어떻게 싸울 사용을 것인가? 싸울 예, 방법. 예.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걸 이제 한미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걸 이제 같이 이제 논의한다는 그 기구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이 핵을 네. 자우지간 자기네 방어용 그러니까 공갈용으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한반도도 공격을 못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공격하면 죽는다. 공격하면 죽으니까 죽을 짓을 그래서 하겠습니까? 예. 핵무기 잔뜩 만들어 놓고 예. 굶어가면서 핵무기 잔뜩 만들어 놓고 그거 안고 이제 뭐 소면 되겠죠. 아, 그러네.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실행력을 높여서. 아, 그렇죠. 저 북한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우리는 어쨌건 워싱턴 선언이 실행력 있게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국민적 지지와 네. 정부의 그 정교한 한미 간 협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워싱턴 선언은 우리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께서 보셨을 때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니면 뭐 쏘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 하라고 아. 수없이 저도 한 3년쯤 전부터 계속 이걸 하라고 아하. 사람도 쓰고 사설도 쓰고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이 많은 전문가들의 바람이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네. 예. 아, 앞으로 이제 구체화돼야 되는 거죠. 구체화 이제 구체화 시키겠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전문가들 특히 이게 군사 분야의 전문가니까요. 김민석 박사가 뭐 아주 잘했다. 이 전문가들이 원하던 대로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군요. 그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잘했지만 그 외교 라인 박진 외교장관이라든가 뭐 안보실장이라든가 뭐 실무자들도 물론 잘했지만 국민들이 컨센서스가 모아진 거예요. 아, 우리 자체 핵무장 하겠다. 이게 이제 60-70% 돌파하니까 미국에서도 뜨거 야 이러다가 한국 자체 핵무장 몇 달이면 하거든요. 우리 기술력으로. 그러면 일본도 자체 핵무장하고 야 이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얼른 우리가 그냥 다 줄게 그냥 아이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온 거다. 역시 이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도 모이고 한미동맹을 외치고 주사파 빨갱이들은 몰아내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국내 정치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국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4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여러분들 대규모 우리 국민대회 하니까요. 광화문에 나와 주십시오. 5월 2일 날인가 그 촛불 난동 세력이 대규모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연다고 예고돼 있어요.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맞불 집회 성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런 걸 그러니까 한미동맹 이런 게 지금 진일보 했잖아요. 이런 걸 또 기회로 해서 또 우리의 국민들의 피플 파워, 시민들의 이 의식 파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토요일 날 4월 29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명이 모여서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 하나 안 나가도 뭐 알아서들 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순간에 광화문에 있었다 하고 자신 있게 자식들 손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한 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나가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4월 29일 오후에요. 동아면세점 앞에 그때 쫙 진치니까 거기서 뵙겠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잘 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강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